이란 군대 내에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전선에 있는 이란 군인들은 2명당 탄약 20발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들의 동료들을 피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이 소집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온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국경으로 도망쳤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란 군대는 심각한 보급 부족, 파령 증가, 정규군인 아르테슈와 혁명수비대 간의 갈등 심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2주가 넘게 지났고 그 무적의 이란 군대는 이제 물 한 모금과 20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규군과 혁명수비대가 서로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탈영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도망쳤습니다. 이란 군대는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2주 동안 3가지 상호 연관된 물결로 전개되었습니다. 2월 28일 지휘 구조의 분열, 테헤란 거리에서 바시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이제 군대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이 3가지 물결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이란 인터내셔널의 3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많은 장교들이 병병을 떠나 병사들을 포격 아래 남겨두었습니다. 지하벙커는 GBU 57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들은 민간 건물에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파동은 지휘 구조를 마비시켰지만 군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군대는 흩어져 있었고 명령을 받을 수 없었지만 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표 전략을 변경했을 때 진정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3월 9일에 이스라엘은 목표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더 이상 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권의 인구 통제 메커니즘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일남주에 대한 공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내부 보안본부, 정보부, 혁명수비대 사령부, 특수부대 본부, 그리고 수많은 바시지 기지가 단일 작전에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압단한 다레샤르, 이방가르브는 잔해로 변했습니다. 3월 10일에 IDF는 테헤란과 타브리즈의 지휘본부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총참모본부가 폭격당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격적인 사건은 테헤란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 전역에서 도시 장악을 강화하기 위해 배치된 바시지 바리케이드와 무장 세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탄약 부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의 현장 부대는 신뢰할 수 있는 식수나 충분한 식량 공급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무기도 물도 음식도 없습니다. 전쟁 열이틀째 100만 대군의 병사들이 굶주림과 갈증, 탄약 부족으로 인해 괴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군대가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르테시와 혁명수비대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마찰점은 부상당한 병사들에 대한 의료 지원 문제였습니다. 정규군 부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수비대는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구급차와 혈액 공급 부족을 이유로 그들은 군대의 지원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 점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버리고 죽게 내버려두는 군대는 군사적 결속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붕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아르테시와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의 두 군대는 더 이상 통합된 전체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열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아르테시는 이란의 전통적인 군대로 샤 시대에서 물려받은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약한 이념적 유대감을 가진 의무징집을 통해 채워집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정권은 아르테시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군대인 이란 혁명수비대를 설립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권의 이념적 수호자로서 특권을 가진 잘 무장된 병력이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제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은행, 항구, 공항 모두 IRGC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40수년 동안 IRGC는 항상 1등 시민으로 대우받았고 ARTC는 2등 시민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IRGC에 갑니다. 최고의 급여는 IRGC에 갑니다. 최고의 병원은 IRGC에 갑니다.
이제 정권이 붕괴되면서도 IRGC는 미사일 시스템의 기술적 유지 보수를 우선시합니다. 이는 전략적 무기 능력을 보존하면서도 자국 군인들을 굶주리게 하고 부상자들을 방치하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명령 사고방식이며 이 사고방식은 2월 28일부터 쌓여온 분노를 폭발 지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르테시 병사들은 IRGC가 그들이 피해 잠길 때 구급차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복수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가혹한 조건과 지휘관들의 무관심으로 인식된 상황은 대규모 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인들은 기지를 버리고 인근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별 탈영이 아닌 집단 탈영의 물결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예비군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소집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사센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는 이를 가족을 데리고 국경 지역으로 도망칠 기회로 삼았습니다. 즉, 통원 명령은 군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인의 이주를 가속화했습니다. 정권은 와서 싸워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떠난다 라고 답하며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예비군 동원의 실패는 정권의 인력 위기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역 군인들은 파령하고 예비군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난 사람들은 국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체 전쟁 기계를 채울 사람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군대가 아닌 국가의 붕괴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위기가 아르테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란 군대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부대인 IRGC 미사일 부대 내에서도 통신 장비 고장과 식량 및 기본 물자 부족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 부대, 정권의 부석이자 가장 특권을 누리고 잘 갖춰진 부대조차 굶주리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부대에 식량이나 개인 장비를 보내는 것보다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부품의 전달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기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굶주리는 것은 용납되지만 미사일은 유지되지 않은 채로 둘 수 없습니다. 이 사고방식만으로도 이란 군대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자국 군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며 군인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IRGC가 자신들이 피해 잠길 때 구급차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 부품이 도착하는 동안 자신들에게는 뻔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지식은 탈영과 탈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에는 정치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에게 도달한 탈영병의 수는 5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숫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과정의 결과이지만 2026년 2월 28일 이후의 물결은 그것을 쓰나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위기의 마지막 단계를 요약합니다. 트럼프는 약속을 지켰다. 곧 우리가 거리로 나가 최후의 일격을 가할 차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 촉구는 군대 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가시지 회원들의 작별 영상 모두 떠났다. 정권은 끝났다. 팔라비에 대한 IRGC 장교들의 충성 맹세. 나는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군인들의 고백. 이것들은 모두 같은 과정의 다른 측면들입니다. 이 사슬은 이제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고리가 다음 고리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탈영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는 더욱 붕괴됩니다. 물류가 붕괴될수록 더 많은 군인들이 탈영합니다. 아르테시와 IRGC의 적대감이 깊어지면서 조정이 무너집니다. 조정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목표가 이스라엘 드론에 노출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공중에서 맴돌며 목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무인 항공기인 채공 탄약이 테헤란 상공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결과는 테헤란의 여러 지역에 있는 10개 이상의 바시지 검문소와 수많은 이동 중인 혁명수비대 군용 차량이 이 드론에 의해 표적이 되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부 사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기지, 지하 벙커,
공항, 정유소, 이것들은 전통적인 군사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3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권의 인구 통제 메커니즘, 바시지 검문소, 내부 보안 본부, 거리의 순찰 차량들이 직접적으로 목표가 되었고, 이는 수도 테헤란의 거리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3월 12일 테헤란 남쪽의 케바란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정권의 바시지 검문소를 점령했습니다. 정권은 사람들을 억압할 수단이 남아있지 않았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란 국제 언론은 이란 군대의 붕괴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이란에서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적 붕괴입니다. 이 붕괴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층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국내 전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국내 전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구조는 부상당한 병사를 구급차에 태울 수 없으며 1,000만 명이 사는 수도에서 통제 지점을 잃은 상태에서는 해외에서 패권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자랑하던 미사일 교리는 이제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는 지휘 구조의 손에 있는 값비싼 금속 더미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미사일의 86%는 더 이상 발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둘째, 아르테시와 IRGC 간의 균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상자를 버리고 구급차를 보내지 않는 IRGC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싸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 적대감은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란의 군사 구조는 영구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셋째, 대리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병사들에게 탄약을 제공하거나 전선에서 부상자를 구급차로 이송할 수 없는 구조가 예멘의 후티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란의 내부 붕괴는 중동의 모든 대리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사형 선고입니다. 분석해봅시다. 이란은 헤즈볼라에 연간 약 7억 달러의 현금과 수천 톤의 탄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후티에게 드론 기술과 탄도미사일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에 작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송의 물류 기반인 화물기, 도로 후송대, 해상 경로는 2월 28일 이후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메흐라바드의 쿠드스군 비행기는 불에 탄 잔해가 되었습니다. 도로는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 경로는 폐쇄되었습니다. 18척의 군함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은 자차 군인들에게 20발의 탄약조차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후티에게 탄도미사일 부품을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동맥이 절단되면 모든 사지가 동시에 시들어버립니다. 네 번째로, 심리적 붕괴는 영구적입니다. 바시지 대원의 작별 영상, 유니폼을 불태우고 검문소를 포기하는 것, 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처형자가 모두 사라졌다, 정권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그는 다음날 제복을 입고 복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군대가 당신을 보호하지 않고 당신의 국민이 당신에게 반대하며 적의 드론이 수도의 거리에서 사냥하고 당신의 군대가 서로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2월 28일에 시작된 과정은 12일 동안 3번의 파도로 이란의 군사 구조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두뇌를 제거했습니다. 지휘 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50명 이상의 장군들이 제거되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파동은 신경계를 절단했습니다. 일람의 내부 보안 인프라가 소멸되었습니다. 테헤란 거리의 바시지 검문소는 이스라엘 드론에 의해 공격받았고 정권의 국민 통제 메커니즘이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동은 몸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2명의 병사마다 20발의 총알, 물도 음식도 없고 아르테시와 혁명수비대 간의 공개적인 적대감, 부상자는 방치되어 죽어가고 대규모 탈영과 예비군 동원의 실패. 이러한 붕괴 패턴은 역사에서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1989년 루마니아에서 차우셰스쿠의 세쿠리타테 정권의 내부 보안기구는 대중 봉기 속에서 며칠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사담의 페다인 정권의 거리 폭력배들은 미군 탱크를 보고 유니폼을 벗고 사라졌습니다. 2011년 리비아에서 가다피의 혁명위원회, 즉 정권의 지역 수준 집행자들이 나토의 폭격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의 붕괴는 이와는 다른 차원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밀어붙일 때 어떤 정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란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내부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폭발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는 텅 빈 본부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바시지 대왕의 얼굴에 드러난 두려움입니다. 47년 동안 그 두려움은 이란 국민들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처형자들이 사냥당하는 자가 되었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